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중국어 수업의 오늘 첫 번째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8과까지 저랑 쭉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今天第一课, 오늘 첫 강은요. 아무래도 발음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랑 천천히 따라 읽으면 되니까 오늘은 발음을 한 번씩 크게 소리 내서 읽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는 건 아니고 한 번씩 크게 소리를 지른다. 요거에 조금 포커스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목에 보시면 중국어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저희가 크게 살펴볼 세 가지는 중국어 자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중국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간체자.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한자거든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이름이 간체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어 병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1번에 보시면 중국어 나와 있어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저희가 배우는 건 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어는 보시면 한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5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민족이 한족이에요. 그래서 총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조선족, 그죠? 그 다음에 위구르족, 장족 이런 게 소수민족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 90% 넘게 차지하는 한족들이 쓰는 언어를 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요즘에 모든 TV 매체에 나오는 언어들은요. 예전에는 홍콩 사람들은 광동어로 영화를 찍고 그다음에 대만 사람들은 민남어로 드라마를 찍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요 표준어, 보통화를 가지고 모든 TV 언론 매체에는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통화 한어만 배우면 되니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성룡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든 언론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요. 표준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번체자하고 간체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번체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간체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번체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마디로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에서는요. 아직도 간판에 보면은 한자가 번체자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지금 간체자라고 되어 있고 획수를 간소화시킨 게 간체자라고 보시면 돼요. 번체자에서 출발을 해서 획순을 간소화시켜서요. 중국 대륙이라든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럴 때요. 간체자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외울 한자도 요 간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학자라는 한자를 한국에서는 번체자로 쓰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쓰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획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쓰기 훨씬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말맞자도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조자, 그 다음에 배울 학자가 간소화 시켰을 때는 획순이 줄어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대화 구문을 배울 때요. 한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간체자 외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간체자를 읽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어 병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어는 뭐라고 했었냐? 한족들이 쓰는 언어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한족들이 쓰는 한어에 로마자 표기법으로 중국어의 발음 기호를 표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파벳이 보이는데 선생님 이 한자의 알파벳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선생님 이 한자의 병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음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어 병음이라고 읽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병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성모, 운모, 성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요거는 간체자 한자예요. 한국어로는 조을, 호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로는
어떻게 읽느냐? 자,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성모가 되어 있어요. 중국의 음절의 첫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주황색 부분이 성모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로 굳이 따지자면 자음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나머지 음절의 첫 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운모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어에 자음과 모음이 있듯이 중국어에도 성모와 운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 같은 게 되어 있는데 소리의 높낮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중국 분들 얘기를 할 때 보면 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你昨天看电影了吗?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너 어제 영화 봤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한국어랑 좀 다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음의 높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성조라고 한다 하시고 성조는 보통 음모 위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중국어의 한어 병음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모, 음모 그리고 성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글자와 나머지 음모 요게 한어 병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랐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셔도요. 딱 암기는 안 되실 거예요. 저는 뭐 워낙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암기하신다기보다도 계속 수업을 하면서 제가 성모예요, 음모입니다, 성조는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어 병음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 중국어의 발음을 조금 쪼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조와 운모, 성모를 조금 체계적으로 나눠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성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는요, 사성과 경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성이라는 거는 1성, 2성, 3성, 4성을 얘기하는 거고 경성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데 1성부터 4성까지 음의 높낮이가 다 다른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읽히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쓰여 있는데요. 저거는 높낮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은 뭐 굳이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낮은 음, 도,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요렇게 5가지 음역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1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1성은요, 여기 보시면 5에서 5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연두색 화살표가 쭉 이렇게 뻗었어요. 근데 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냥 쭉 뻗었단 말이죠. 그러면 1성 같은 경우는 음의 높낮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굳이 발음으로 쉽게 아 발음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1성 요게 1성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저게 무슨 언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어에 니마마 주어티엔 그러면 니마마 할 때 마 요게 1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회화를 할 때 성조가 다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성 같은 경우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숫자로 비교를 하자면 3에서 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말은 아니지만 뭐 혹은 여보세요? 올리는 음이 있잖아요. 그거 2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발음 가지고 똑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아 요게 2성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면 처럼 단조롭게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슉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란색 살펴볼게요. 3성은요. 그래표가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앉았다 일어나는 음이라고 하는데요. 숫자 보시면 시작점이 낮아요. 2.
그죠? 시작점이 지금 2성 같은 경우는 3에서 시작을 하고 1성 같은 경우는 5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3성은 시작점이 좀 낮기 때문에 시작점은 낮고 끝은 4까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 발음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 다시 한번. 아. 네, 그죠? 시작은 끝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토 이거 힘드시면 목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발음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라색. 자, 이성하고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갔어요. 아까 이성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갔고, 사성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온다. 이게 가장 큰 방향성의 차이고, 사성이 여러분들 음폭이 제일 크죠. 5에서 1까지 훅 떨어지는 게 사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발음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게 사성이에요. 그럼 제가 보통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성을 많이 내요. 이렇게 내시는 학생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소리만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센 일성이라고 보셔야 되고 사성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내려가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성조는 1성부터 4성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음의 높낮이가 있고요. 아까 제가 살짝 소개해드렸던 경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경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성은 보통 학생분들이 제일 어색해 하세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성조에 따라서 어떻게 경성이 표현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크게는 1성, 2성 뒤에 경성과 3성, 4성 뒤에 경성이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성 뒤에 경성이 왔을 때는요. 지금 보시면 저 빨간색 공이 훅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저희가 1성은 이렇게 뻗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뻗었어요. 그 상태에서 음이 떨어지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2성 같은 경우도 역시 떨어져야 돼요. 예문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성과 1성은 올라가거나 혹은 쭉 뻗은 상태에서 음역이 내려간다. 요게 핵심이고요. 3성 같은 경우는 쑥 올라간 그 언저리에 얹혀주는 거죠. 4성 같은 경우도 내려간 끝자락에 경성을 얹혀줘요. 그러면 아까 1성하고 2성처럼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마지막 음절 끝에 가볍게 얹어주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성 뒤에 경성이 왔을 때 저기 지금 칠판에 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마마 요거예요. 그러면 보통 처음에 경성을 모르는 학생들은 마마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마마 이렇게 떨어뜨리셔야죠. 자, 하나 더 볼게요. 1성 뒤에 경성이 왔을 때 끄그 자, 한 번 더 끄그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래서 끄그 이렇게 끝을 날리지 마시고 떨어뜨리는 게 1성 뒤의 경성의 특징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성도 마찬가지예요. 2성도 올라갔다가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음을. 자, 그럼 여기 I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자랑 뜻까지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성조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소리만 따라 읽으시면 돼요. 2성 뒤의 경성 읽어볼게요. 하이즈 떨어뜨렸죠? 하이즈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하이즈?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경성은 좀 금방 익히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도 볼게요. 이성 뒤에 경성이 왔을 때 이에 내려가시면 돼요. 한 번 더 이에 할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에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 저 빨간 점까지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같은 경우는 올라간 끝자락에 얹어주는 거니까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언니 혹은 누나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지에, 지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지에, 지에. 지에, 지에.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안 되고요. 끝자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할머니 읽어볼게요. 나이, 나이. 나이, 나이. 가볍게 얹어주시면 된다. 요거죠. 자, 그러면 사성은요, 내려간 끝자락에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려간 끝자락. 그럼 어떻게 읽느냐? 빠빠. 끝자락이죠? 한 번 더. 빠빠. 끝자락. 예를 들면 빠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내려간 끝자락이에요. 하나 더 보실까요? 남동생 읽어볼게요. 띠띠. 한 번 더. 띠띠. 내려간 끝자락에 경성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경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지금 보시면 운모 위에 성조가 표기되어 있고 요 두 번째는 운모 위에 아무런 성조 표기가 없죠? 그럼 이런 건 경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경성과 성조를 배웠으니까 운모와 성모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운모는 우리나라에서 자음과 모음 중에 모음 같은 역할을 하고 성모 같은 경우는 자음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단운모가 있고 성모가 있고요. 운모의 확장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쪼개서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단운모 6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모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알파벳,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음을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영어처럼 발음이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가 배우는 건 중국어니까 영어에 대한 발음을 아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모 6개는요, 성모 뒤에 붙거나 혹은 단독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모든 한자 밑에 거의 운모는 다 있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 기본 운모 6개예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까 저희 경성 혹은 뭐 성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성 발음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일성으로 읽어볼게요. 나머지 2성, 3성, 4성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연습을 하고 오늘은 발음을 배워야 되니까 일성으로 쭉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발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음이에요. 에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에가 아니고 요 발음이거든요. 굳이 한국어로 표시를 하자면 이런 운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도 안 되고 이렇게 끝나도 안 돼요. 발음이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다 나중에 성모 붙이면 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운모는 발음 똑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요건 쉽죠? 자, 그 다음에 요 발음도 조금 특징이 있어요. 오로 시작해서 어로 끝내셔야 돼요. 반드시 발음이 들리셔야 됩니다. 저 읽어볼게요. 요거 운모 소리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쉽죠? 자, 마지막 발음은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땡땡이 발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뒤에 점 땡땡이가 2개가 붙여 있는데, 뭐, 돼지코 발음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저는 땡땡이 발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땡땡이 발음은요,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요 발음을 설명을 해드리면, 입술은 오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오, 이렇게 모으세요. 그 다음에 소리는 위를 내주시면 돼요. 그죠? 다시. 자, 입술은 오, 그 상태에서 소리만
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뭔가 되게 불분명한 발음 같죠? 근데 중국어에 많지는 않지만 이 발음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기본 운모, 단운모 6가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운모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름절씩만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딱히 지금 중국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름절씩 하나씩 발음을 배우고 나중에 문장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입을 크게 벌려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운모에다가요,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 성모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성모는 1번부터 6번까지 크게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 뭐 혀뿌리 소리 이런 거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랑 읽을 때 발음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입술 소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지금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자, BPMF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알파벳이고 우리가 성모는 운모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특징은 성모는 아까 운모처럼 아, 오, 으, 이, 우, 유 이렇게 단독으로 읽을 수 없고 항상 성모와 운모를 만나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성모 입술 소리는요. 오라는 발음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알파벳 B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어로는 소리로 읽어야겠죠? 읽어볼게요. 뽀, 뽀. 자, 다음 포, 포. 입술만 붙였다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포. 자, 그 다음에 M 발음입니다. 모, 모. 자, 마지막 발음은 아랫입술 살짝 물어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포, 포. 그렇죠. 그러면 뽀, 포, 모, 포 이렇게 읽어요. 성모를 읽지 BPMF라고 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운모랑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혀 끝 소리. 개인적으로 제가 학생 때 제일 재밌게 배웠던 발음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자, 일단은 알파벳 D 뒤에 성모 뒤에 으 발음을 붙여서 이번에도 성모 혀 끝 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뜨, 뜨. 너무 재밌죠? 자, 그 다음은 티귿에 가깝습니다. 읽어볼게요. 트, 트. 자, 다음 느, 느. 마지막 르, 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성모 혀끝 소리 성모를 읽을 때는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혀 뿌리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약간 목구멍 끝자락에서 소리를 끌어내는 건데요. 역시 그냥 듣고 따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끄, 끄. 다음 크, 크, 흐, 흐. 그렇죠. 지금은 한 글자씩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중국어야 이러시는데 마지막 단어 같은 경우는 마시다 라는 동사로 굉장히 많이 써요. 我喝咖啡 할 때喝하면 마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절씩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음절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니까 오늘은 차근차근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요. 혓바닥 소리. 이거 제일 쉬워요. 우리나라 말에 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입가 양쪽을 당기시고요.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성모 붙여서 읽어볼게요. 지, 지, 치, 치. 요 발음 같은 경우는 Q니까 학생분들이 키로 많이 읽으세요. 키가 아니고
치읓에 가깝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치. 입술을 꽃미소 띄워주시면 돼요. 그죠? 자, 마지막. 시. 시. 요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혀 마른 소리 건설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특징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발음인데요. 이 발음들은 한국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름절만 저랑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특징은 그동안에는 계속 성모가 이름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성모가 H가 추가되면서 그죠? 두 글자가 됐어요. 저희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맨 첫 음절이 성모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H자가 들어간 것까지는 그 두 가지가 성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요 음모 I는요. 아까 좀 전에 치치시 요렇게 읽었습니다. 그죠? 이 발음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혀 마른 소리인 건설음으로 읽을 때는요. 이로 읽으시면 안 되고 으 발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치, 치, 시, 르 요렇게 읽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 소리 중에서요. 이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무슨 언어는 아니지만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한 건데요. 혀를 딱 거기에 두시면 이 발음하기가 되게 쉬워요. 혀를 한번 거기다 두시고 그 다음에 쯔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쯔, 쯔. 그죠? 약간 이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완전 생 소리는 아니고 살짝 바람이 들어가요. 쯔. 요 소리죠. 그 다음에 츠, 츠. 혀가 말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시. 자, 마지막은 저희가 앞에서 음모 L하고 I는 이미 리라고 읽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배우는 R은 으 발음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어로 쓰자면 요거에 가깝겠죠? 읽어볼게요. 르, 르. 쭉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쯔, 츠, 시, 르. 혀 위치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르 같은 경우는 살짝 떨림음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같은 혀의 위치에 두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발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름절만 있는 거지만 나중에 여기에 음절을 붙여서 예를 들면 니, 吃饭了吗? 이렇게 얘기해주면 吃 뒤에 fan이라는 다른 단어도 붙기 때문에 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많이 따라 읽으시면 돼요. 자, 6번째 혀와 입소리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혀와 입소리는요. 설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배웠던 5번째 건설음하고 다르게 H자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쯔, 츠, 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H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도 으 발음으로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요 발음하고 좀 전에 읽었던 H가 들어간 성모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혀와 입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혀의 이 부분이 위에 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 생소리, 쌍지읒 소리 내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쯔, 쯔. 아까는 쉬, 쯔. 살짝 다르죠? 혀가 말린 것과 그냥 이렇게 당긴 거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츠, 츠. 마지막 스, 스. 그럼 예를 들면 요 마지막 발음 같은 경우는 아까 요 건설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쓰 하고 쉬 다르죠? 바람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데 일단은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5번 발음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혀의 위치를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리세요. 그 외의 발음들은 저희 한국어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모 6개를 살펴봤어요. 성모는 음모랑 다르게 단독으로 읽을 수 없고 반드시 음모와 같이 읽어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크게 6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단음모와 성모를 살펴봤고 이제는 나머지 시간에는요. 저희 여러 가지 결합된 형태의 음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모의 확장, 총 5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음모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배웠던 단음모 6가지를 여러 가지 조합을 표현해서 새로운 발음을 배워보는 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복음모입니다. 복음모는 아까 단음모처럼 음절이 하나인 건 단음모고요. 음절이 2개인 거는 복음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용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발음이 살짝 바뀌기 때문에 발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읽었을 때는 이 따로 읽었죠? 근데 지금은 붙여 있으니까 새롭게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I 자, 두 번째 발음은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읽었어요. 근데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발음 아오. 자, 마지막은요. 보통 학생분들이 요거 우로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굳이 쓰자면 우에 가깝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음모와 건설음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음모는 코 비자예요. 이렇게 콧소리가 나는 발음을 얘기해서 보통 N이나 NG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건설음모 같은 경우는 해서 혀가 말리거든요. 자, 그럼 역시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음모는요. 코가 울려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콧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발음은요. 으어에다가 니은 받침을 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G 발음은요. 요거는 코가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코가 많이 떨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설음모는요. 혀를 말아주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혀가 말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음모 이의 결합 음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라는 음모는 발음이 2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배울 때 지치시로도 읽었고 쯔츠스 으 발음으로도 읽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새로운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음을 따로 외우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볼게요. 이야 이에 이야오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아직 성모를 붙이지 않았지만 여기에 성모를 붙여서요.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발음 같은 경우도 우에 가깝기 때문에
이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합음모 이 발음의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새로운 발음이기 때문에요. 듣고 따라 읽으시면 돼요. 특히 첫 번째 발음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보통 이안이라고 많이 읽으세요. 근데 안이 아니고 n에 가깝게 읽으셔야 돼요. 저 읽어볼게요. 이엔, 이엔. 자, 다음 이양, 이양, 인, 인. 자, 여기 괄호에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원래는 이 플러스 언의 조합이에요. 그런데 표기할 때 이렇게 인 발음으로 표기가 돼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언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빨리 읽어서 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러스 엉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합이 돼서 잉, 잉 요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너무 이음절로 이엉 이렇게 읽으시는 거 아니고 이름절처럼 붙여서 빨리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배웠던 운모 중에서 우에 해당되는 운모도요. 결합 운모가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어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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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이 발음 같은 경우도 얘가 단독으로 읽을 때 우어 발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어 어로 끝나야지 우오로 끝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어. 다음 단어 우아이, 우아이, 우에이, 우에이. 발음만 읽는 거는 뭔가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냥 부담 없이 큰 소리로만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의 결합 음모 두 번째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우완, 우완. 아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이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냥 우, 안에 가깝게 읽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완. 다음 단어. 우원, 우원.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냐? 성모랑 만났을 때는 저 표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 한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간체자 나오면 표기에 맞게 이미 책에 나와 있을 거라서 그때 제가 한자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은 그냥 발음만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단어. 우왕, 우왕. 마지막은 우옹, 우옹. 그죠? 언뜻 들으면 우옹이냐 우엉이냐 관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우하고 엉을 합쳐서 옹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한자하고 같이 병음을 외우실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소리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땡땡이 발음이었죠? 결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땡땡이 발음 같은 경우는 입술은 오, 소리는 요 발음이었어요. 그럼 이 발음에 다른 음모를 결합을 해서요. 한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입술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읽어볼게요. 다른 음모가 붙었기 때문에 입술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다음 단어. 자, 요 발음도 여러분들 안 아니고 n에 가깝게 읽어주셔야 돼요. 저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조합인데 실제로 발음은요. 저 은 발음 거의 안 들리고 그냥 니은 받침만 얹으신다고 보면 돼요. 저 읽어볼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발음 같은 경우도 하고 엉 만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읽을 때는 용 요렇게 읽으신데 여기 지금 표기에는 약간 이옹처럼 되어 있지만요.
그냥 위용 빨리 읽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위용.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지용 뭐 이런 발음도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요게 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발음만 따로 떼어서 배우는 거고 여기에 성모와 성조까지가 한어 병음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발음 위주로 배우시는 거니까 한 글자씩 조금 쪼개서 해봤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새로운 발음과 성조 변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2강까지 배우시면 1강과 2강까지 배우시면 중국어의 모든 발음들을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음각을 뭐 2번 만에 끝내는 건 아니고 일단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1강하고 2강은 큰 소리로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소리 많이 크게 내셔서 배고프실 거예요. 많이 먹고요. 2강에서도 저희가 또 발음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많이 먹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